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인테리어를 결심하게 되나요? 새로운 집으로의 이사, 가족 구성원의 변화, 혹은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향한 마음. 개인마다 인테리어를 시작하는 계기는 정말 다양합니다. 오늘 디자인쉐어가 소개할 현장은 그 의미가 조금 남다릅니다. 이곳은 고객님 가족이 10년 넘게 살아오며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이 쌓인 공간입니다. 보통은 이사를 하면서 리모델링을 하지만 이번 고객님은 앞으로 평생 이 집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기존에 좋아하시던 분위기와 집이 가진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되 앞으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편리하게 만드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럼 가족과 평생 함께할 집,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공간 소개에 앞서 이번 현장의 핵심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집은 구조를 바치는 내력벽이 많아 사실 드라마틱한 구조 변경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겐 고객님의 10년 거주 경험이라는 완벽한 데이터가 있었는데요. 고객님의 몸이 기억하는 동선, 눈길이 머무르는 높이, 그리고 손끝이 닿는 거리,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 소중한 습관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리하게 벽을 허물어 낯선 새로움을 주기보다 이미 몸에 익은 생활의 감각을 기준으로 공간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 위에 설계를 얹어 가족에게 가장 편안한 최적의 생활 치수를 찾아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구조적인 틀은 그대로지만 그 안을 채우는 삶의 밀도는 완전히 달라진 집, 그 섬세한 디테일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이 함께 머무는 집의 중심, 거실입니다. 59평 아파트답게 거실 단독 면적만 약 19평에 달합니다. 개방감이 엄청 뛰어난 공간인데요. 가족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인 만큼 화려한 기교보다는 편안함과 정갈함이라는 본질에 집중했습니다. 우선 벽과 바닥이 만나는 곳을 보시면 걸레바지 없이 시공해 불필요한 선을 모두 지웠습니다. 도배가 아닌 스페셜 페인트로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수직 수평 선을 최소화하면서 같은 면적이라도 공간이 훨씬 더 넓어 보이고 단정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깔끔함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마감하는 방식을 좀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닥을 보시면 일반 마루랑은 좀 달라요. 지복등 마루에서 와이드는 240, 길이는 2200짜리 대형폭 사이즈로 나오는 제품으로 시공을 해드렸고요. 넓은 마루의 제품들은 대형 평수 집에 잘 어우러지기도 합니다. TV 쪽 벽면은 면이 넓어서 자칫 단조롭고 딱딱해 보일 수 있어서 부드러운 텍스처가 느껴지는 패브릭 패널로 마감을 했습니다. 패브릭 제품은 이제 파나마라는 제품인데 체커보드 패턴처럼 짜인 독특한 조직감과 튼튼한 내구성이 특징인 직물이라 집에서 오래 사용하시기에도 좋은 소재입니다. TV는 벽 안으로 반매립해서 깔끔하게 좀 정리를 했고요. 하부에는 간살로 된 하부장을 제작해서 셋탑박스나 공위 같은 기기들을 숨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창가 쪽을 보시면 기존 베란다가 확장되어 있던 공간을 저희가 홈바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거실과 하나로 트여진 공간이지만 분위기가 다르게 느껴지실 건데 소재의 변화로 다른 느낌을 주었습니다. 벽면은 부드러운 느낌의 소이프 필름으로, 천장은 무게감 있는 우드 필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공간이 자연스럽게 구분되는 효과를 줘서 전체적인 톤은 유지하되 마감재의 깊이감을 좀 달리 했습니다. 마치 거실 속에 또 하나의 공간이 있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이 공간에 있는 가구 역시 원목과 스테인리스, 유리를 조합해 신경 써서 제작을 했습니다. 보통 이런 제작 가구는 붙박이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에는 이동식 가구로 저희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앞으로 평생 이곳에서 지내면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자유롭게 배치를 바꿀 수 있는 유연함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워낙 좋은 자재로 견고하게 마감했다 보니 고객님께서 나중에 우리 아들 장가갈 때 물려줘도 되겠다 라며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인테리어를 계획 중이시라면 모든 가구를 벽에 고정하기보다는 이렇게 소장 가치가 있는 이동식 가구를 하나쯤 제작해 보시는 것도 좀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이 이동식 가구 앞에 넓은 공간은 추후에 고객님께서 다이닝 테이블을 두고 이용하실 계획입니다. 거실 주방에 있는 가구들은 모두 이스턴 에디션 제품입니다. 이 공간에 잘 어우러지며 따뜻함을 더해주고 있어요. 이제 주방으로 이동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주방입니다. 이곳은 고객님께서 소재에 대한 니즈가 아주 구체적이셨던 공간입니다. 따뜻한 느낌의 무늬목과 세련된 스테인리스를 함께 사용하는 주방을 원하셨는데요. 그래서 무늬목으로 공간 전체에 고급스러운 미감을 좀 입혀드렸고 가장 손이 많이 닿는 상판은 물과 열에 강한 스테인리스를 적용을 했습니다. 평생 살집이라는 프로젝트의 목표에 맞게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내구성과 멋스러움을 동시에 잡은 탁월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쪽을 보시면 기존 베란다였던 공간을 보조주방으로 좀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여기서도 고객님의 요청이 아주 명확했습니다. 이곳을 단순히 보조주방이 아니라 메인 주방과 함께 연결해서 쓰고 싶다 요청을 주셨어요. 아일랜드의 배치 덕분에 두 공간을 오가는 동선이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습니다. 동선이 이어지다 보니 마감재 또한 정말 중요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보조주방은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자재를 메인 주방과 보조주방을 좀 다르게 해서 힘을 좀 빼기 마련인데, 이 프로젝트에서는 메인 주방과 완전히 동일한 자재를 사용해서 공간이 끊기지 않고 하나로 넓게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대신 두 공간 사이에는 원목 간사 슬라이딩 도어를 달았는데요. 평소에는 열어서 하나의 동선으로 편하게 쓰시다가 냄새나는 요리를 할 때는 문을 닫아서 공간 분리를 할 수 있는 기능적인 이점까지 확실하게 챙겼습니다. 주방의 벽면도 거실 공간과 마찬가지로 스페셜 도장으로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싱크볼 옆쪽으로 보이는 벽면은 물이 닿을 수 있는 곳이라서 같은 톤의 색감만 맞춰서 라임스톤의 타일 마감재로 맞춰서 실용성까지 갖춘 주방으로 완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보이는 공간의 경우는 그냥 원래 벽과 창문이 있던 자리입니다. 주방에 들어왔을 때 정면으로 바로 보이는 공간이라 시각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게 홈바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아일랜드와 같은 소재를 사용해서 전체적인 일체감을 좀 줬습니다. 덕분에 시선이 분산되지 않고 공간이 훨씬 넓고 정돈되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작할 때 이 집은 구조를 받치는 내력벽이 많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주방과 거실이 만나는 부분에는 천장 아래로 살짝 내려온 게 인방이라는 내력 구조물입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에서는 천장 속으로 숨기거나 구조가 달라 잘 안 보이지만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인방이 아주 핵심적인 뼈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간혹 리모델링을 할 때 더 넓고 시원하게 보이고 싶어서 이걸 무리하게 철거하시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집의 안전과 수명을 생각한다면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내력벽입니다. 이번 현장 역시 고객님이 평생 사실 집인 만큼 겉보기에 매끈한 디자인보다 구조적 안정성이 최우선이었습니다. 대신 투박해 보이지 않도록 마감해서 주방으로 들어가는 자연스러운 게이트처럼 연출을 했습니다. 인테리어를 하실 때 예쁜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집이 가진 본연의 안전함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좋은 집의 기본 조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방으로 이동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부부를 위한 안방입니다. 기존에는 이 공간을 안방이 아니라 드레스룸으로 사용하고 계셨어요. 이번 인테리어를 진행을 하면서 안방과 드레스룸 위치를 변경을 했습니다. 왜 멀쩡한 안방을 두고 이곳으로 옮겼는지 그 이유는 잠시 후 드레스룸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을 옮기면서 고객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게 바로 수면의 질이었습니다. 서로의 뒤척임에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쉴 수 있도록 넉넉한 슈퍼 싱글 침대 2개를 떨어뜨려서 나란하게 배치를 했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이 방에 커튼이 없습니다. 창밖 뷰가 좋아서 빛이 들어올 수 있는 디자인도 제안을 드렸었는데 숙면에 집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벽과 일체화된 도어를 좀 설치를 해드렸고, 덕분에 완벽한 안막 환경을 좀 만들어 드리고 시각적으로도 거슬리는 라인 없이 깔끔하게 떨어지도록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엄청 조용하고 따뜻하다고 하세요. 방안, 빛 차단, 소음 차단을 위한 확실한 방법으로 잘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침대 쪽을 보시면 헤드보드는 벽 끝에서 끝까지 길게 연결해서 방이 더 넓어 보이게 통일감을 줬고요. 특히 침대 사이에는 수납장을 짜 넣어서 협탁 기능은 물론 숨은 수납까지도 챙길 수 있게 실용성을 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방 한쪽에 위치한 파우더룸이 있는데요. 원래 이 공간은 드레스룸이었다 보니 파우더룸 공간이 문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안방으로 쓰기에는 다소 답답해 보일 수 있었는데 문을 없애 오픈형으로 연결을 해드렸고, 덕분에 침실과 파우더룸을 오가는 동선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시각적으로도 공간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안방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을 넘어 두 분이 가장 편안하게 휴식하는 아늑한 안식처로 재탄생했습니다. 드레스룸으로 이동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레스룸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기존의 안방 공간이었는데요. 고객님께서는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부부만이 사용하는 드레스룸이 아닌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드레스룸을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가족 드레스룸으로 조성을 하면 장점이 아주 명확한데요. 첫 번째로 자녀방의 공간 효율입니다. 우선 각 방에 흩어져 있던 옷들을 이곳에 모으면 자녀분들 방에 굳이 큰 옷장을 둘 필요가 없게 되잖아요. 그만큼 자녀분들의 각자의 방을 온전한 침실이나 개인 공간으로 더 넓고 쾌적하게 쓸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는 동선의 효율인데요. 빨래하고 건조해서 다시 정리하는 과정이 이 한 공간 안에서 모두 해결됩니다. 확실한 장점들 때문에 안방과
드레스룸의 위치, 세탁실의 위치를 바꾸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부를 보시면 성인 4식구가 외출 준비를 하는 공간인 만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한쪽에는 벤치를 제작을 해드렸는데요. 바쁜 아침에 앉아서 편하게 옷을 갈아입거나 양말을 신을 때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수납 구성도 꼼꼼하게 챙겼어요. 아내분의 니즈를 반영을 해서 가방을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을 따로 짜드렸고, 오픈된 공간에는 내일 입을 옷이나 자주 입는 외투를 바로바로 걸어두실 수 있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효율적인 동선을 위해서 원래 베란다에 있던 세탁기와 건조기를 드레스룸 안으로 이동을 해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덕분에 세탁부터 건조, 수납, 정리까지 과정이 최단 거리로 연결되면서 가사노동의 피로도를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식구가 이곳에서 함께 외출 준비를 하며 하루를 시작을 하실 텐데요. 이곳에서 보내는 매일의 순간이 조금 더 편안하고 쾌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녀방으로 이동을 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분이 지낼 우리 아드님 방의 공간입니다. 창가 쪽 깊은 곳에는 침대를 넣는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배치는 고객님께서 지난 10년 동안 실제로 사용해 오신 구조입니다. 10년 동안 이렇게 살아보셨는데 잘 때는 마치 아지트처럼 아늑하고 평소에는 방을 넓게 쓸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도 침대 위치만큼은 그대로 위치를 해달라 라고 좀 아주 명확하게 요청을 주셨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가장 편안한 구조였던 거죠. 저희는 그 검증된 경험을 바탕으로 디테일을 좀 더했습니다. 기존 배치는 유지하되 책상의 위치와 침대의 위치, 수납장까지 공간에 빈틈없이 딱 들어맞도록 제작가로 세팅을 해서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덕분에 몸에 밴 편안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기에는 훨씬 더 정돈되고 세련된 공간으로 이제 정리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좀 이 방에 포인트 요소가 하나 있어요. 한쪽 벽면을 보시면 눈에 띄는 가구가 하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저희 채널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익숙하실 텐데, 바로 일산 위시티 프로젝트에서 선보였던 위스키장입니다. 저희 고객님들은 상담 오시기 전에 저희 포트폴리오들을 정말 꼼꼼하게 분석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위스키장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셔서 아드님 방 분위기에도 맞게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자신에게 딱 맞는 가구와 취향이 담긴 위스키장까지 이곳에서 앞으로 더 깊이 있는 시간을 보내시기를 기대하면서 마지막 공간인 욕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공간인 욕실입니다. 사실 이곳은 고객님께서 부분 공사를 진행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때도 나름대로 구조와 치수를 맞춰서 진행하셨는데 막상 살아보시니까 아쉬운 점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욕실 공사는 사용하면서 느끼셨던 불편함을 확실하게 보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세면대는 깊이가 너무 깊어서 간단히 손을 씻을 때조차 허리가 아프고 불편하다고 하셨어요. 이 부분을 기성품 규격에 맞추기보다 가족분들이 사용하기에 가장 편안한 높이와 깊이를 찾아 다시 설계를 했습니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용할 때 몸이 느끼는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둔 겁니다. 집 전체에서 보셨듯이 고객님께서는 따뜻하고 정돈된 분위기를 좋아하세요. 그 감성을 이어서 안방 욕실에는 베이지 톤 타일과 우드를 활용해서 공간 전체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실제 생활에서의 편리함과 따스한 감성 두 가지를 모두 잡은 욕실이었습니다. 공용부로 이동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4분이 생활하실 공간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번 현장은 단순히 오래된 마감재를 새 것으로 바꾸는 리모델링을 넘어 집의 본질에 대해 깊이 고민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평생 살 집이라는 고객님의 확고한 목표가 있었기에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아름다움은 기본으로 하되 보이지 않는 구조적 안전함과 기본기를 다지는데 무엇보다 집중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고객님의 지난 10년의 거주 경험, 이 설계의 가장 중요한 나침판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살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불편함은 과감하게 개선하고 몸에 밴 편안한 습관들은 그대로 공간에 녹여낸 덕분에 디자이너의 일방적인 제안이 아닌 거주자의 삶이 온전히 담긴 진정한 맞춤형 공간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오랜 고민과 정성이 겹겹이 쌓인 이 집에서 가족분들이 써내려갈 앞으로의 시간들을 지난 10년보다 더 안락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기억들로 가득 채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현장을 함께 해준 한예은 디자이너와 오태훈 소장님께 감사 인사 전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